먼저 간단하게 질문할 상황들을 생각하실 동안 간단하게 지금 출연자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쿤바카 안무와 춤을 맡았던 허경미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경미입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담당했던 홍석진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석진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작품이었죠. 온. 세 분이 공동 안무하고 공동 출연했죠. 같은 학교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고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저 끝 부분부터 강경희 씨. 그다음에 이연정 씨입니다. 권수정 씨입니다. 세 번째 작품이죠. 페르소나는 충분히 완전하지 않았던 춤돌. 미안합니다. 안무를 맡았던 신윤경 씨입니다. 춤꾼 조은미 씨입니다. 저희 무용단의 막내죠. 마스코트이죠. 막내입니다. 엄효민 씨입니다. 예, 그 세 작품이다. 쿤바카는 작년에 초연이었고요. 초연해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5번, 6번 정도 공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러 곳에서도 공연했었고요. 오는 2013년에 가네시 프로젝트라는 경성대학 콘서트홀에서 첫 초연을 해서 또 호평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2번, 3번 정도의 더 앵콜 공연을 했었죠. 페르소나도 2012년 처음 신인춤 대전에서 창작이 되어가지고 같은 해 연달아 2번 더 3번 정도 올해로서는 4번째입니다. 세 작품 중에 2작품은 만들었던 당시에 우리는 원작 있던 분들이 그대로 춤추고 안무를 같이 하셨고요. 마지막에 페르소나 작품은 당시에는 신윤경 씨가 춤꾼으로 다른 분 한 분과 같이 춤꾼으로 같이 춤을 추셨는데 이번에는 안무만 이렇게 작품 밖에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다시 작품을 좀 한번 짜보겠다는 의도로 본인은 안무로 있고 나머지 2분의 춤꾼들을 모셔가지고 작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이렇게 새롭게 한 번씩 하는 거는 원작을 보신 분들은 또 새로운 기분을 가지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원작을 다 못 보고 이번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리멤버 데스는 아마 가장 리멤버 데스라는 이 기획의 의미가 만드는 분들한테 더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지나갔던 것 다시 한번 하면서 그때 아쉬웠던 것을 다시 보충하고 다시 살을 붙이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네, 오늘 이 자리는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시면서 보시고 나서 뭔가 좀 아주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는 점들을 갖다가 서로 작가들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의 포문을 열어주실 용감한 한 분이 없으실까요? 작품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알아차릴 정도.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죠. 혹시나 더 사소한, 어제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예.
네, 쿤바카에서야 그 영상에서 이제 춤꾼께서 이제 걸어가시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춤이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호흡하고 이렇게 춤추는 데서 이제 무호흡하고 이제 이렇게 본질이 자아가 가까워진다 이런 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알고 싶거든요. 저기 뭐 먼저 쿤바카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 요가할 때 요가 호흡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요. 그 들숨하고 날숨 사이에 딱 변하는 그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없는 지점을 쿤바카라고 하거든요. 또 그때 요가에서는 또 참된 자아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목으로 저희가 정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살면서 호흡처럼 우리가 뭐 폐를 이렇게 팽창시키고 수축시키고 하는 것처럼 저희의 정체성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서 확장됐다가 다시 수렴되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이제 뭐 나 개인도 있지만 이제 내가 이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그 정체성이 이제 분할되고, 또 집에 와서 일기를 쓸 때는 하나의 나의 정체성으로 이제 수렴되는 거를 이제 호흡하고 비슷한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이제 허경민 씨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분할된 자기의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씩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허경민 씨는 이제 뭔가 실제 허경민 씨가 뭐 여러 자기의 다른 정체성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알아가고 이제 서로 교감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체성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느끼고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제 곧 쿤바카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뭐 질문이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예. 제가 뭐 하려 하면 뭐.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동작에 대한 간단한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항상 그 허경민 감독님 작품을 보다 보면 또 신발을 들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 장면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그 춤사위가 그 어떤 데 기반을 둔 건지,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하여튼 특정한 춤인지 뭐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움직임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위라는 개념은 하나의 그 프레이즈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제 춤의 이제 기본은 이제 한국 춤이기 때문에 한국 춤의 이제 뭐 사위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보통 모든 발을 간다든지 모든 발을 가서 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일련의 어떤 가정이 있는 춤 사이가 있는 건데, 지금 움직임들은 그야말로 그냥 순수한 움직임의 연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작품을 좀 많이 봐주셨으니까 제 작품 중에 회전이 많다고 많이 느끼신 거는 그냥 개인적인 작가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들의 소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춤꾼이기 때문에 몸적인 소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소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거고요. 예, 특별하게 이제 회전이라든지 오늘 동작에서 회전을 이용했던 것은 그 호흡, 맨 첫 도입부에서 호흡이라는 걸 조금 몸쪽으로 시각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전을 제 계산으로는 느리게 시작해서 그 속도를 완전히 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속도가 잦아드는 공의 움직임처럼 약간 변곡점을 나름대로 회전에서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여러 움직임 중에 회전의 움직임으로 호흡을 한번 표현하려고 이번 작품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그 공의 의미도 이제 호흡, 이제 들숨 날숨 변하는 순간 쿤바카 공도 이제 높이 올라갈 때 또 다시 언제 그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도 쿤바카고요. 또 이제 회전을 할 때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을 하는데 언제 돌기 시작하며 또 언제 또 멈추는가, 그런 변곡점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서 이렇게 그런 동작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작품 또 제가 뭐 하려면 또 제가 뭐 하려고 항상 해요. 그 홈바카에서 제일 처음 끝부분에 이제 영상에 공 모양이 이렇게 튀는 걸로 시작해서 끝나잖아요. 그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들숨하고 날숨 그 변하는 어떤 그 순간이 이제 그 찰나가 이제 쿵박한데 자기의 진실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공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힘이 멈추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을 저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죠. 근데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그 자아를 찾아가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또 그런 이제 사이클 또한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확장되고 수렴되는 것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변곡점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공이 튀어서 내려가기 직전의 지점, 그 다음에 공이 닿아서 다시 튕겨가기 직전의 지점. 그 지점이 호흡의 어떤 그 무호흡의 과정의 어떤 그걸 시각화시킨 어떤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약간 이 콤바카에서는 공의 그 처음과 끝에 나오는 공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주제를 이리 함축해갖고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콤바카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너무 방심하고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요번 작품에 보면 온과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그 모티브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자가 이렇게 각 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면이라는 의미 작품들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해서 제가 간단하게 온 팀에서 아무나 싸우는 게 나가서 원래 하시던 분 하세요 그냥. 네. 어제도 저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얼굴 쓴 것은요. 일단은 처음에 첫 씬에 따로따로 있던 그 장면은 이제 어떤 무엇의 자아를 가진 존재가 아닌 그냥 배야, 그냥 씨앗 같은 그냥 무엇의 정해져지 않은 그냥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가진 어떠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끝까지 모여서 춤을 출 때도 이제 각계에 다 다른 것이 모여서 함께 충돌도 하고 엮이기도 하고 그러고 융화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화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끝까지 이것을 벗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이걸 벗는 순간 저희의 눈, 코, 입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형상을 딱 성격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걸 벗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분장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한 300% 예뻐 보인다라는 그런 저희끼리의 의도 좀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통 춤판, 그냥 놀이판의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와서 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쪽이 그 익명성 네네네 그렇죠. 특정한 그 이미지가 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객들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게끔 저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도입니다. 가면을 사용하셨다. 그 가면 이미지를 우리 그 페르소나에서는 가면 이미지가 어떤? 네, 페르소나는 알다시피 그 가면이라는 뜻인데 그 본연의 어떤 나 모습과 그리고 페르소나를 썼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분장을 한 이유도 이 모습도 나일 수 있고 나이고 저 모습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빚는 어떤 그런 모습을 충동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페르소나 그 뜻 자체에 충실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그 세 작품을 다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요. 그 특히 온이라는 작품을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명의 어떤 존재들이 처음에 약간 정신분열 같은 걸 서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모여가지고 이걸 이제 굉장히 좋게 풀어내는데 그 서구춤이 갖고 있는 이렇게 개별성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익명인 그대로인데 뭔가 약간 그 뭐라고 하죠? 화합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런 그 주제를 굉장히 전통적인 그 형태로 좀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재밌었고 마지막에 특히 익살스럽고 굉장히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 취향이 좀 진지한 것보다는 좀 웃기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추는 춤을 보니까 탈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익명을 나타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 현대사회의 탈이라는 게 이제 다 그냥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익살스러운 몸짓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탈춤이라는 건 굉장히 그 시장이나 이렇게 거리에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뭔가 무지막지한 몸짓도 하고 아주 에로틱한 몸짓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여성들이 추는 전통 탈춤이라는 게 그렇게 열린 공간에서 추는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이 작품에 어느 정도 좀 모티브가 된 건지 뭐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통적으로 탈춤은 주로 각 지역 저희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이북 지역도 그렇고 부산 지역도 그렇고 이 탈춤은 되게 특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주로 남성들이 추어지고 있거든요. 좀 힘이 많이 드는 춤이고요. 많이 좀 그래서 점프도 많고 근데 일단 이거를 이거 목에 둘렀던 걸 푸는 거를 이제 저희가 탈춤의 한상 끼고 하는 봉산 탈춤의 그런 부분도 차용되었고 그리고 걸음걸이는 이제 부산의 수영야류나 동래야류의 이렇게 할미춤에 있는 그런 연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차용이 되었는데요. 일단 현대에 와서는 저희도 이제 무용학과의 수업의 일환으로서도 그렇고 저희 졸업해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뭐 궁중에서 췄던 경제도 배우고 있고 뭐 탈춤도 배우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은 따로 뭐 여성이 그룹으로 형성돼서 탈춤을 추는 팬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사실은 그렇게 깊은 의미라기보다는 세 명이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물론 그냥 무조건적인 장난은 아니고 네, 좀 이때까지 입을 안 여셨던 친구가 입을 여신다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희 작품이 계속 탈춤 쪽으로 계속 말이 많이 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 춤은 그냥 저희의 춤이기 때문에 어떤 한 모티브로 이제 한상이란 탈춤의 형식을 가져왔다는 것밖에 없지 그 안에 풀어나오는 거는 경희의 춤, 연정의 춤, 저의 춤이고 거기에서 춤이 나오기 위한 음악의 소스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간념을 조금 빼놓고 저희를 봤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지금 잘 봤는데 예전에 혹시 옛날 우리 조상들도 여성들이 그렇게 탈춤을 많이 췄는지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아니요, 탈춤에 여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봉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수영 같은 경우는 팔선녀 같은 경우는 진짜 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좀 굉장히 부수적인 역할이고 중요 캐릭터는 100% 남자들입니다. 할미 같은 것도 그렇고 할미 각시도 그렇고 그 탈춤이 왜 그러냐면 표현해내는 그 춤사위하고 내용이 굉장히 진해요. 진하고 농후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탈패들이 뭐 창욱패라든지 뭐 건립패, 광대패라고 하는 분들에서 춤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남자들이 맡았고 그때 여성 단원들은 또 따로 만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탈춤은 주로 그렇다고 봅니다. 네.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셨네요. 그 레드스텝 팬으로서 정말 잘 봤어요. 허경민 선생님은 오늘 할 때 얼마 전에 왜 폴 맥카트니가 73살인데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오늘 공연을 보면서
허경민 쌤이 73살 됐을 때 공연이 참 보고 싶다. 내가 살아있다면. 정말 궁금해요. 그때 어떤 춤을 출지. 아마 그때까지, 아니 지금 질문은 그쪽으로 줄 거 같네요. 세 작품 중에 제일 관심 있게 그리고 나를 조금 전율하게 했던 건 페르소나예요. 개인적으로 신윤경 쌤 오늘 춤 사위를 못 봐서 굉장히 섭섭해요. 내가 몇 번이나 춤을 추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나왔으면 했는데 이제 팜플렛을 보니까 연출만 하셨는데 옆에 계신 은미 씨나 조빈 씨 두 사람이 중에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연출자의 페르소나가 누구세요? 어느 분이 더 그러니까 연출자의 얘기를 하는 거를 안무가에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지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무가가 보기에 내 점수는요? 하고 조금 더 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상당히 교묘한 두 분이 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궁금했어요. 누가 더 안무가의 마음에 들었을까? 이상입니다. 우리 신윤경 씨는 곤란하겠지 보는 사람 재밌어요. 그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조은미 씨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표현력이 있어서 아주 두 분이 또 아무래도 그 춤춘 공격들이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안무자 입장에서는 그 50%라기보다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역할을 잘하는 사람한테 역할을 맡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또 다른 역할을 맡기지 않나 싶습니다. 교묘하게 나름대로 다들 했는데 고민씨 나중에 뒤풀이다 이렇게 뒤에 있습니까?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페르소나를 받고 2015년도에 또 받습니다. 그때 이제 2012년도에는 윤경 씨라는 분이 두 분이세요. 신윤경, 김윤경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그중 한 분이 안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페르소나 충돌을 봤을 때는 페르소나라는 게 뭐 자의 개체도 얘기하지만 인격 그 자화상도 얘기하니까 두 개체가 거의 동등한 대립을 하고 충돌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흔적 글도 좀 남기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윤경 씨의 자아가 보통 어떤 예술 장르에서 감독의 분신으로서 배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안무가의 그 흔적이 두 출연자들에게 그래 고루 나누어져서 역할 배분을 한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아니면은 그 글자 그대로 안무만 하시고 두 출연자에게 개별적인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충돌하도록 만들었던 그 페르소나의 개념인지 아니면 안무가 대신으로 두 분이 나가셔서 그 분신으로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 출연을 연기를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반반인 것 같은데 그 저의 어떤 그 모습들도 좀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연수 각자한테도 조금 얘기를 통해서 아마 같은 그 각자의 어떤 그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페르소나에서 발레리나 한 분이 나와서 화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왜 화장했어요? 화장을 못하고 나왔고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애기 이름이 뭐죠? 애기 아니에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옵니까? 이름 이창현이요. 창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집에 와서 일기를 쓸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고 손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무가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은 누나한테 화장을 하라고 한 거는 그런 모습이 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만약에 화장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화장을 지은 얼굴이면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화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을 꾸미고 있었어요. 답이 됐어요? 아, 고마워요. 선생님이 하고 예, 아유, 강사 지급이면 바로 네, 아주 이제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절대 30분은 안 넘길 작정입니다. 아직 한 시간 조금은 더 있으니까 혹시 한 분 정도 질문 더 혹시 질문이 더 시간 정도 네. 꼭 보면 마지막에 그 같은 분들이 같이 죽지 않으시고 이게 리멤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작품들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세 분에게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작품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뭐가 달라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차례대로 우리 제일 옆에 온부터 네, 정희 씨 한번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정신을 놓고 있었구나. 대충 이야기했어요. 네, 1년 반, 2년 전에 했던 작품인데 이제 한 몇 번, 한 2번, 3번 정도 하니까 이제 이번에 다시 재점검 좀 하자고 모니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욕심은 생기는데 정리는 다 안 되고, 예. 그런 점들이 조금 설명해서 조율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선생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상에 가장 큰 변화가 저희가 좀 생겼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는 아무튼 최선을 다했고요. 예. 넘길게요. 제가 뭐 한마디 하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저희의 이름을 걸고 했던 작품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안에 한 꼭지로 들어가서 저희끼리 안무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냥 뭐 그렇게 큰 고민 없이 그냥 재미있게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오늘 공연하기까지 좀 아까 친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넣고 싶고 더 재밌는 거 하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막 연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뭐 이렇게 막 섞여서 탁해지는 기분.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춤을 여유롭게 추고 그리고 조금 많은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지금 단계에 이르렀고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작품 길이를 길고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작전인데 계속 할 겁니다. 네. 12월 달에 저희 정기 공연 있습니다.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 영상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촬영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촬영 이후에 편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편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편집이 아니고 특수효과 편집을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공연을 할 때 그 중점을 뒀던 게 그 비율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는 영상에 그 춤꾼이 비율을 1대1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변화를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한다면 사실 그 굉장히 작업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스케일을 조금 키우는데 조금 신경을 좀 썼고요. 원래 처음 작업할 때는 요거보다 스케일이 한 3분의 2? 한 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작업을 해서 좀 크게 넓혔고요. 그다음에 춤적인 거는 조금 움직이는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움직이는 변화 줄 수 있는데 영상하고의 협업 작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지 않은 이상은 크게 변화시키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변화를 시키지 않을 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처음에 사실이 시작할 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를 꼭 가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의 그 완성도라든지 춤하고 영상하고의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했으나 개념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더 이상 금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잡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 발전시키려고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전시킬 것 같으면 다른 개념이나 아니면 지금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사람 뭔가 이렇게 그 협업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더 플러스 요인을 더 새롭게 아예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작업했을 때도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최고로 이렇게 좀 깔끔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또 허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허점들이 보이는 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 허점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다듬을 수 있어서 많이 좋았습니다. 하고 또 그 프로젝터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민주국장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터를 주셔가지고 화면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커지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는 감동도 조금 더 그만큼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또 앞으로 좀 더 큰 스케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하고 올해 2015년 하면서 이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지간히 들을 이야기들은 다 들어갔고 너무 또 이야기들이 조금 더 길어지고 세세하게 쪼개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약간 감상적인 부분들이 더 산산이 깨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화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춤꾼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